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이 되는 풀을 알아보기 위해서 풀밭에 나왔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고 온 벌판이 잠잠할 때는 저 속에 과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많은 풀들이 돋아나오죠. 오늘은 그 많은 풀 중에서 매우 특별한 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풀은 과거에 태평양 전쟁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 온 땅이 죽어 있을 때 봄이 되자 제일 먼저 올라온 풀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쑥이 먼저 올라왔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풀이 제일 먼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 불사조 같은 풀은 무엇일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흔히 보는 쇠뜨기가 있는데요. 어떤 게 쇠뜨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모습은 아마 이 파란 쇠뜨기일 텐데요.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이 갈색 줄기. 그 쇠뜨기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른봄에 나올 때는 바로 이 생식줄기, 갈색 생식줄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양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지, 이 쇠뜨기는 양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속색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이지만 일반적인 풀이 아니고 양치 식물, 고사리나 버섯처럼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포자낭입니다.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래서 이 포자낭 시절에 쇠뜨기를 보고 뱀밥, 이 뱀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뱀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것이 이 속에, 포자낭 속에 포자를 다 퍼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 영양줄기가 나오는데요. 이 생식줄기는 10cm에서 길어봐야 15cm 길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것이 쓰러지고 난 뒤에 나오는 이 영양줄기는 지금은 이렇게 어리지만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이렇게 높이 자라서 한 30cm 이렇게 자라고요. 이 원줄기가 있고 옆에 마치 그 소나무처럼 이렇게 비늘줄기가 나오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뜨기가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작은 침엽수림을 연상시킨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쇠뜨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쇠뜨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도 나올 정도로 강한 그 특성을 갖고 있어서 농부들이 밭에서 굉장히 귀찮아하는 잡초죠. 이렇게 포자로 번식을 하면서도 또 밑에는 뿌리줄기로 또 번식을 합니다. 영양줄기가 나오고 나서 이 밑에는 아주 강한 줄기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끈질긴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뜨기는 포자식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치식물. 400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고생대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소가 많이 뜯어먹는다고 해서 쇠뜨기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는 말꼬리를 닮았다 해서 말꼬리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식물은 그 동서양에서 모두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한약명은 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붓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필두채나 토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줄기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공심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쓴데요.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한다 해서 열로 인한 토혈, 객혈, 코피, 기침, 이뇨,
종기 등의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신장염과 방광염에 약으로 사용했고요. 결핵이나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도 썼습니다. 동서양의 오래된 처방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쇠뜨기의 성분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고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사포노시드, 플라보노이드, 탄닌, 카페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쇠뜨기는 특이한 것이 규소가 들어 있습니다. 실리카라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건조제로 먹지 마시오라고 들어있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실리카 겔이 규소 성분이거든요. 이것은 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굉장히 골다공증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을 내려서 고혈압과 당뇨에 약으로 쓰고 있고요. 현대에 와서도 예전에와 마찬가지로 방광염이나 요도염으로 인한 혈뇨에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궁 출혈이나 치질을 고치는 데도 쓰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도 매우 뛰어난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방광 수축 작용이 있어서 요실금이나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 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납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에 보조제로 사용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쇠뜨기가 갖고 있는 효능 중에서 체액의 저류를 막는다. 그래서 순환기 계통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붓는 체질, 부종이 심한 사람에게 이 쇠뜨기를 처방하면 붓기가 빠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그네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다이어트를 할 때 보조제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쇠뜨기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 생식줄기와 이 영양줄기를 두 가지 다 식용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 생식줄기, 뱀밥, 이것은 일본에서 식재료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섯하고 함께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고구마 순처럼 요거를 떼고 요걸 이렇게 벗겨서 이거를 데쳐 가지고요. 나물로 먹고 나물 밥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양줄기는 줄기채소처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줄기를 이렇게 끊어 가지고요. 아스파라가스나 샐러리처럼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요. 그냥 초장에 이렇게 살짝 데쳐서 찍어 먹기도 하고, 우리가 중국 요리에 들어가는 공심채라는 요리 재료가 식재료가 있는데요. 그거와 같은 용도로 이 생식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용으로 할 때는 풀 전체를 한여름에 이게 많이 자랐을 때 채취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말렸다가 달여서 먹고요. 또 소주에 담가 두었다가 1개월 내지 3개월 뒤에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이뇨나 방광염, 고혈압, 당뇨,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 포자낭은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거든요. 이 포자낭을 말려서 차로 마실 때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증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굉장히 널리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섭취하면 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가급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이웃에 계신 할머니가 소를 몰고 우리 골짜기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소가 여기서 풀을 뜯었거든요. 그때 소가 뭘 먹는지 제가 봤더니 이 쇠뜨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분도 그 소를 키우시지 않고요. 이제 소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지 않죠. 그래서 소 대신 우리가 이 몸에 좋은 쇠뜨기를 많이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올여름에 쇠뜨기를 말려서 약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